힐링가족 여러분, 1월 6일 목요일 아침 6시 미국장 마감한 직후입니다. 미국이 연준 FOMC 의사록 발표 후에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1.07% 하락했어요. 36,407.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3.34%. 아주 많이 빠졌어요. 3% 이상이니까. 15,100. 그 다음 S&P 500은 1.94%, 4,700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3.22% 하락했어요. 3,879, 3,9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항상 보면 S&P 500보다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술주들이 등락이 좀 더 큰 거를 할 수 있어요. 항상. 이번에 새벽 5시 전후에 연준에서 FOMC 의사록을 발표했습니다.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던 내용이에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른 시점에 더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긴축의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내용이 그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연준이 올해 첫 금리 인상을 3월로 예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상을 또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도 예상했을 때 계속 출렁였죠. 또 금리도 앞으로 올해 봄에 금리 인상한다 라고 발표하면 또 출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연준이 약 1경 이상이에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 조 단위를 넘어서 1경이 넘어가요. 그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또 시작할 수 있다고 추가로 또 밝혔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을 3월로 앞당긴 데 이어서 기존의 보유 자산까지 줄여나가겠다는 그 연준의 강한 신호 때문에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 10년물 국채금리 보면 1.6%를 넘어서 지금 1.71%까지 올랐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의사록 발표 후에 더 급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 3월 14일 그때가 1.73%였어요. 작년 3월이면 미국의 주가도 흘러내렸었고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14,000원에서 10,000원까지 흘러내리는 그때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1.73%, 가장 높았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1.71%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또 그동안 12월 초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VIX 공포지수라고 하죠. 폭등을 했었던 것이 잠잠했다가 오늘 다시 16.7%나 또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 반대로 공포지수 VIX 지수는 다시 또 상승을 하죠. 주식 투자를 해보니 아시겠죠? 그동안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식 투자를 안 했을 때는 이런 거 뭐 신경이나 썼습니까? 이런 단어조차도 몰랐죠.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정말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바람 잘 날이 없죠. 각종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이슈들 거기에 다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매일매일 오르내리게 되고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이런 거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뉴스에, TV에 뉴스에 이런 거 나와도 신경도 안 쓰고 저 단어가 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모든 각종 이슈에 예민해지고 또 궁금해지고 또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뉴스에도 나오게 되면 단어들 다 알아듣게 되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또 뉴스에 또 똑같이 또 전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실적이 좋은 기업만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주식이 많이 올랐죠. 특히 작년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도 인상한다 그러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도 심하죠. 또 이 코로나 변이 문제도 있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만큼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니 이 좋은 주식들이 주가가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애플 2.66, 마이크로소프트 3.84, 알파벳 4.59, 뭐 다들 이 세계 최고의 주식들이 보통 막 몇 %씩 뚝뚝 떨어졌어요.
테슬라도 5.35%, 리비안, 루시드, 리비안이 11%나 떨어지고 루시드 다 전기차죠. 6.937%대. 또 중국의 니오도 5.38%, 또 엔비디아 300달러 이하 지금 276달러, 5.76%나 떨어졌어요. 이런 주식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가는 하락을 했을 때 정말 공포에 떨었을 때 그때 잡는 것이 그만큼 수익이 크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중국의 알리바바는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 1.36%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또 반도체 주들 보면 반도체 주들도 상당히 크게들 떨어졌어요. 램 리서치 또 마이크론 램 리서치 2%대 그 다음 TSMC가 요즘 잘 올라가다가 5% 가까이 떨어지고 또 네덜란드 ASML도 4.3% 또 AMD CPU에 막강한 그 회사죠. 5.73%. 이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있어요. 라운드 힐볼 메타버스 META 티커도 메타예요. META 6개월 전에 시작했어요. 15달러로.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후 지금 시작한 금액보다도 더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12월 22일 날 코덱스 또 타이거 글로벌 미국 메타버스 시작을 했죠. 지금 미리 시작한 6월부터 시작한 META 라운드 힐볼 메타버스도 시작했을 때 가격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맨 밑에 보면 비트코인도 있어요. ETF 이것도 5%나 지금 다들 웬만한 종목들이 살아남은 종목이 올라온 종목이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고 다들 떨어진 상태예요. 당장 눈앞의 주가가 아니라 조금만 멀리 본다면 주가의 하락은 항상 저가 매수 기회였습니다. 지금 FOMC 의사록 발표 후에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 다시 이것이 원상태로 다시 안 올라가겠습니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원상태에 잡아갑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넣어뒀죠. 그것처럼 은행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넣어둔 것처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별 생각 없이 그냥 넣어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 후에는 크게 불어나 있는 것을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이면 벌써 22년째죠. 2000년대 들어와서 보면 닷컴 버블 때 그때 S&P 500이 3년 연속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던 해보다 상승을 했던 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가는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보통 2년 연속 하락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닷컴 버블 때만 3년 연속 하락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떨어졌죠. 그때도 딱 1년 동안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아주 조금 떨어지고 또 4년 전에 2018년도에 또 1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19, 20, 21, 3년 동안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3년간만 투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1, 2년 동안은 상승하고 3년째 하락을 해요. 그거보다는 1년, 2년째는 하락을 하고 계속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적립식으로 매년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계속 사야 되니까 해가 갈수록 점점 주식의 양이 모아지죠. 1, 2년째보다 3년째 주식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1, 2년째 주식이 조금 있을 때 상승하고 그때는 비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모아놨는데 3년째 하락하는 것보다 1, 2년째는 주식을 모아하는 과정이니까 그때는 하락하고 오히려 3년째 상승했을 때가 수익이 훨씬 높죠.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3년만 할 건 아니지만 3년만 두고 본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은 조금 상승하고 3년째 되는 해 많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주가를 생각하지 말고 3년 너무 길어요. 적어도 가장 짧은 1년 후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의 가격은 항상 싼 가격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기 뉴스 타이틀 보면 신중해진 월가 올해 S&P 500 5% 오르는데 그칠 것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21년 전망치도 모건 스탠리가 4천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얼마에 올랐습니까? 4,766으로 마감했어요. 모건 스탠리 그러면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투자회사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경제, 금융, 주식, 돈에 관한 가장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의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만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예측이 크게 빗나갑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0년도 말에 2021년에는 S&P 500이 4천을 예상했어요. 근데 지금 4,766으로 마감했으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또 독일의 도이치뱅크는 그거보다 더 작게 3,950을 예상했어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도 3,950, 4천을 예상했는데 4,766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또 2022년 올해는 4,400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766에서 시작을 했어요. 마감을 했으니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4천을 예상했던 모건 스탠리가 완전히 예상 빗나갔죠. 올해는 또 4,4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세계적으로 정말 경제, 금융, 주식, 돈 이런 거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러한 집단에서도 이렇게 예상치를 내놓는 것이 번번이 빗나가는데 일개 개인 투자자가 앞으로 한두 달 후의 주가를 당장 내일의 주가도 모르는데 한두 달 후의 주가를 예상을 해서 사고팔고를 해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1등 종목을 가지고 은행에 저금을 하듯이 멀리 보고 꾸준히 매집을 해 나가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FOMC 의사록 발표 직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며칠 동안 갈지 그동안도 보면 항상 급락했다가 원상태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급락했을 때 주워 담았던 분들은 그만큼 수익이 높았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 돈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기다려야죠. 살 돈이 없다면 매수 할머니가 대기하고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매수 할머니가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분할 매수하세요. 내가 지금 100만 원 있는 거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추세였잖아요. 한동안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매수하지 말고 항상 주가가 하락했다고 흥분해서 있는 돈으로 다 털지 말고 그것을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